오늘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 어제 이제 서울에서 예공님이 전화가 왔는데 뭔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뭔가 막 신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 전에 좀 남편하고 약간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이제 좀 힘든 일이 있으면서 그 힘든 것이 일어난 걸 가지고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고 고민을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줬어요. 남편은 남편의 세계에서 그럴만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당신은 당신의 입장에서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둘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의 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 세계에서는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상대 세계에서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게 접속을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부부간에든 친구간에든 뭐 직장에서든 어떤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치면 그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뭔가 진짜 나는 오늘 행복하고 싶은데 저것을 좀 괴롭혀서 내가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힘으로 강자이어도 어떤 사람을 뭔가 밟아가지고 까서 난 이거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이 뭐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 사람 세계에서의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예공님이 서울에서 뭐 아기를 키우면서든 아니면 아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면서든 그 만나면서 일어났던 많은 어떤 상황들을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도 비틀어보고 저렇게도 비틀면서 자신을 많이 성찰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크게 힘든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때까지 내가 진짜 귓구멍이 막혔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렇게 원장님의 강의를 팟빵에서든 많이 듣고 하면서 그 순간에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렇지,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인식했던 부분이 뭔가 완전히 새로움으로 이렇게 들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짜 그런 경험을 하고 들어보니까 계속 했던 얘기들이 똑같은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고통이 저 사람과 나와의 다름에서 일어났을 뿐인데 그 다름을 다름으로 못 보는, 근데 자기 세계에서는 너무나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르게 봤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 뭔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진짜 자각이죠. 그런 자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편을 보고 아기를 보고 이제 시댁의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고 시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 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남 속에는 뭔가 자신을 많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이제 그런 좀
좀 뭔가 있는 그대로를 좀 보게 하는 이제 그런 세계를 좀 느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참 많은 말들을 해요. 아, 나는 좋은 이미지에 갇혀서 상대들한테 노라고를 못한다.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 화를 잘 못한다. 못 낸다. 그리고 나는 예의나 뭔가 이렇게 상대들을 엄청나게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나친 그런 통제를 해서 뭐 여러 가지 강박이나 뭐 공황장애나 뭐 이런 게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는 책임감이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나를 돌보거나 뭔가 나의 어떤 삶을 살기가 어렵다. 뭐 이제 우리 우공님의 예로 들면 이제 되게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착해요. 누가 봐도 착한데 그 착한 이면에 완전 소통하기 어려운 고집불통이 있어요. 그 고집불통 안에는 자기만의 원칙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 나는 착해. 하는 그것과 반대되는 엉뚱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허용하지 않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참 답답하다 싶을 정도의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렇죠? 인정해요? 이건 지금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나 신념이 있다면 그 뒷면에 그 다른 면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과연 이것을 들여다보면 우리 우공님이 좋은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샨티님이 좋은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과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어야 해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고 이렇게 자기 것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른 또 이면에서는 굉장히 한치의 양보도 안 하면서 사사건건 뭔가 이렇게 말을 붙잡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지금 뭐 샨티가 있어도 제가 뭐 이런 말을 하겠지만 그렇게 약간 싸움닭이다 할 정도의 이런 트러블 메이커와 같은 그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일으키면서 살고, 또 우리 원하님이 자신은 뭔가 나에 대한 어떤 욕구를 잘 못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맞추고 눈치 보고 막 쫄려 있는 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본인을 생각하는 이면과 다르게 또 외부에서의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 원하식이 강하고 막 이렇게 배려 없이 팍팍 이렇게 왜 내 식의 것이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거든요. 내 세계에서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움이니까. 아래 강의에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메모지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메모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너무나 만들어진 의식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치의 의심 없이 메모지요. 이렇게 나가듯이 우리 안에 그렇게 신념화된 나만의 그런 어떤 그 원칙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외부에서 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그 화요일 날 원장님 강의에서 우리 이제 행복님한테 책임감으로 사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애들한테는 최소한의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듯이 이런 많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삶이나 나의 느낌, 감정, 욕구는 이렇게 좀 소외시킨 채 그런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사시는데 또 그 다른 이면에서는 진짜 우리 행복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방치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의 장점 뒤에 단점이 있고 그 사람의 아주 좋은 긍정적인 부분에 부정성이 함께 있는데 그 긍정성을 좀 더 이렇게 잘 살려내서 자신을 그런 긍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긍정성만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이 긍정성으로 일어나는 단점을 놓치게 되고 근데 또 너무 단점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긍정성을 놓치게 되고 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분열과 같은 증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시면 우리 우공님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어머니를 위해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떨어지고 나를 위해 산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직 뭘 위해 사는지 잘 나를 위해 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질문을 자꾸 해보라는 이유가 질문을 하면 자기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거에 도달을 해요. 질문을 하면.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후공님이 예전에는 부모님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짊어진 짐이 많다 보니까 뭔가 자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많은 얽어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지금 이제 좀 놓였어요. 그죠? 좀 놓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예.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지고 싶어요 하면서 생각과 행동은 달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난 착한 사람이어야 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건 자기만의 자기 세계에서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보게끔 막을 씌워놓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행동에서는 또 다른 행동을 하고 난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성공으로 이렇게 진짜 가는 사람보다 사실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이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예의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확 그걸로 자기 걸로 그 예의라는 걸로 막 배버리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예의 있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랑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진짜 착한 사람의 그런 어떤 행동보다는 그런 착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뭔가 바깥으로 더 내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난 저 착한 사람이 되려고 강박적으로 집착하는지도 몰라요.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 생각은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지를 중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는 그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난 진짜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집착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서 진짜 좋은 이미지여야 하는 것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좋은 이미지가 아니어도 되는 것에서는 또 좋은 이미지이려고 행동을 하고 있고 엇박자를 낸다는 거예요. 엇박자가 거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함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행복님 무엇을 위해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루하루 사는 데에 있어서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있거든요. 센터에 올 때는 센터에서 뭔가 배움을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집에 가시면 집에 또 자녀분을 위해서 사신다든가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센터에 올 때 배움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진짜 배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도 배움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으로는 멀리에 있어요. 배움을 위해서 센터에 간다 하는 그 생각은 멀리에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익숙함으로 근데 그렇게 오다 보면 그냥 센터에 와서도 자신을 지키거나 유지하거나 방어하겠죠. 방어라고 해서 뭐 센터에 안 오는 이게 방어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배움을 얘기하는데 자기 것을 지키는 방어를 한다 이 말이죠.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그러다 보면은 배움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좋아지고 싶다 생각은 하면서 진짜 좋아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접속하는 건 멀리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행동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행동하고 직자 행동에는 살아있는 어떤 것 에너지가 붙게 돼 있거든요. 접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접속한다는 건 그것과 닿는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닿는다는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거고 이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왜 사람들은 엇박자를 내고 전도몽상 거꾸로 하는지 대부분은 거꾸로 해요. 어떤 사람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면서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식과 내 것을 더 들이대면서 내 식과 내 것을 더 들이대면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나는 진짜 자유롭고 싶어요 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자기 걸 지켜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 사람한테 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 하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서 너 왜 나한테 도대체 그런 말 해? 하면서 계속 그런 소리를 들을 거리를 만들면서 자가 저런 말해서 나는 괴로워요. 이런 엇박자 내는 구조가 여러분들이 진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해무님도 화요일 날 원장님하고의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죠? 나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데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좋은데 괴로운 거예요. 그 질문 했죠. 그죠? 예. 근데 또 친구들이랑 있으면 혼자 있고 싶은데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를 관리 잘하고 했는데 아유 불안한 거예요. 이런 뒤죽박죽, 아이러니. 그래서 아이러니.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질문을 해봐야 돼.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싶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해안공님, 왜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 살죠, 그죠?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누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살죠, 그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는 게 선명하면 그 목표가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막 많은 어떤 방법이나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생각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과거와 비추었었을 때. 과거가 비추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도 좀 그 행복이라는 게 좀 희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행복이 희미한 건 아니고요. 저의 목표가 목표라고 해야 되나? 행복을 향하는 제 마음은 약간 좀 희미하지 않나 내가 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건 모든 사람의 목적일 거라고 봐요. 그 목적에 이제 이 만들어진 세상이 돈, 성공, 뭔가 사랑, 뭔가 가족, 막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 줬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 주잖아요. 그 모든 것이게 하는 중심에는 나가 있다. 나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나가 뭔가 사랑을 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나가 뭔가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행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성공이든 돈이든 사랑이든 가족이든 이 모든 것은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도구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주체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이제 전도몽상이 되어버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도구가 되지 못하고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도몽상 속에서 끊임없이 돈을 가져도 불행하고 성공을 해도 불행하고 사랑을 해도 불행하고 가족이 있는데도 불행하고 불행하다라는 게 뭔가 막 거창한 어떤 불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서로 따뜻함, 사랑, 소통되지 못하면 고통 아닌가요? 우리 이완님도 지금 고통스럽죠, 그죠? 가족과 뭔가 이렇게 막 행복하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소통되지 못하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명절날 집에 갈 걸 생각하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이번에 충돌 없이 넘어가지? 아,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내가 잘 버텨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이완님이 그 전에 뭔가 이렇게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힘듦이 왔지만 지금은 이제 이 힘듦을 한번 잘 좀 정리하고 좀 잘 관리하고 잘 다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애쓰시려고 해요. 그죠? 근데 이제까지는 사실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죠. 근데 그 여유가 없는 속에서는 희한한 건 좋아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그죠? 이완님은 노력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노력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우공님도 좋은 사람 되려고 어머니한테 그런 어떤 참 책임지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셨고 착한 사람 되려고 열심히 했고 안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는 얘기야.
근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도 안 가져보고 계속 그리 달려가는데도 안 돼. 계속 그리 달려가는데도 안 돼.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조금씩 된단 말이에요. 왜 될까요? 네, 외부의 것을 도구 삼았던 것들을 이제 나를 도구 삼아서 나를 주체에 두고 나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해묵님도 왔다 갔다는 하는데 지금 나를 자꾸 중심으로 가죠, 그죠?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을 누리고 싶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좀 더 누리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있어도 불안하니까 또 가고 또 그렇게 있는 게 또 뭔가 불안해서 또 이리 왔다가 이런 나를 중심에 두지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자꾸 밖으로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 속에 이제 나로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중심에 두게 하는, 내가 혼자 있고 싶으면 그 혼자 있는 그것을 좀 받아들여주는 아이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참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가셨어요, 다들. 그랬는데도 안 됐던 이유가 도구가 주체가 되고 진짜 그 중심에 있는 나가 도구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아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주체로 두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속에 이제 모든 것이 들어와요. 내가 행복하면 외부에 저절로 행복이 나가니까 그 어떤 것과 만났었을 때 행복이 있어요. 내가 행복에 있으면. 근데 이제 이게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과는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주체로 두고 이렇게 움직였었을 때에는 열림과 사랑과 따뜻함과 행복이 있어요. 근데 내 중심성에 두었었을 때에는 이기심과 좀 폐쇄적인 것과 다침과 안하무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에, 나를 주체에 둔다 하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무한한 그 모든 어떤 사랑의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이고, 내 중심성에 둔다는 건 에고 없이 이거에 이제 중심을 두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 큰 나의 중심을 두면 거기에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해안공님한테 맞추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해안공님한테 맞춰야 해안공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사랑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좋은 말을 주고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나를 행복하게 하죠. 근데 업식 에고에서는 저 사람한테 뭔가 내 것을 이렇게 하면 양보한 게 되면서 피해의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받아야 된다라는 집착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안공님에게 사랑을 줘요, 그죠? 어떤 남자가,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내 중심성에서는 그렇게 주는 것은 내 걸 채우고 받기 위해서 주기 때문에 해안공님한테서 그것이 조금만 안 올라치면 이제 막 서운해하고, 그리고 또 해안공님과 나와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집착을 하게 되고, 예. 왜냐하면 다쳐버리잖아요. 내 중심성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닫혀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거나 막 다른 사람을 뭔가 바라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막 질투가 일어나고 다 내 걸로 닫힌 걸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의 열림에서는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열려야 되잖아, 그죠? 그럼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또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내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죠. 그래서 이게 나를 주체, 중심에 두고 하는 것에서의 열림과 에고 업식의 내중심성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식이나 에고에 있는 속에서는 편안함이나 자유나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유롭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자유로움은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식대로의 자유로움이죠. 내 식대로의 자유로움이 있을까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 자유로움이에요. 반쪽짜리. 상대식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머리로 이해되는 것 같은데 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 만들어진 세계에서는 마치 여러분들이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우주와 같은 세계에 내가 거기에 이렇게 진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아요. 지금 말로 설명을 하니까 무엇을 위해 사냐 여러분들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날 위해 살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깊은 안에 들여다보면 이 우주와 같은 어떤 늪과 같은 만들어진 세계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우주와 같은 세계에서 만들어진 세계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위해서 산다 하는 사람은 그 속에 가족이 이제 우리 행복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애들이 내가 돈을 벌어서 맛있는 걸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봐도 나는 좋아요. 진짜 좋으면 살아있어요. 진짜 좋으면 살아있어요. 내가. 근데 내 감정, 느낌, 욕구는 죽여놓고 애들이 맛있는 거 먹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그걸로 난 좋다. 이렇게 하는 그 뒷면에는 내 감정, 느낌, 욕구는 죽어있기 때문에 반쪽짜리에 아까 얘기했죠. 자유 반쪽 얘기하듯이 그런 반쪽짜리의 조음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잔인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진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원장님이 예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가족도 다 버려야 되고 뭔가 나를 나로서 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죽이고서라도 나를 나로서 이렇게 딱 세우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진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해줄 때에만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줘도 내가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세계,
그 온전한 세계를 진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나가 되는 데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은 놓을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을 때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나로서의 이 산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진짜 이 삶의 모든 걸 얻을 수 있을 때, 얻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랑은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그거 사랑하는 거야.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 그러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달라졌어요. 왜? 이 삶은, 살아있는 삶은 계속 변하거든요. 계속 변하는데 그 여자가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죽이지 않겠죠. 사랑이라면. 그런데 막 거기에 엄청난 사랑을 남발하잖아요. 널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거 먹이고 위험하지 않게 내가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막 다 해주는 거예요. 사달라는 장난감 사주고. 사랑일까요? 네, 혼란스러워야죠. 만들어진 의식세계에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그게 사랑일까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진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만들어진 세계에서 이거 뭐예요? 하면은 메모지요. 너무 익숙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진짜 얘가 뭔지 몰라요. 얘가 뭐예요? 행복님 이게 뭐예요? 그쵸? 수첩. 네. 이름 빼면 뭐예요? 이름 빼면. 자, 수첩은 만들어진 세계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죠? 그 안에는 많은 의미와 뜻과 해석이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만들어지지 않은 이름을 빼면, 이름을 뺀다는 건 만들어진 것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의 개입을 뺀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빼면 종이도 이름이잖아요. 응? 뭐 적는 것도 이름이잖아요. 자, 이름 빼면 모르죠, 그죠? 이름 빼면 몰라요. 자, 모르면은 얘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시각이 이제 드러나요. 모른다는 것은 만들어진 이 세계가 개입하는 것을 정지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근데 너무나 만들어진 세계가 익숙하다 보니까 아까 수첩 나왔듯이 너무 자동 그게 가동이 되다 보니까 정지가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몰라요 까지 이제 들어가셨으면 모르죠, 그죠? 예, 그 모름 속에는 얘는 무한한 게 이제 있어요. 제가 뭐 설명만 해도 엄청 많죠, 그죠? 이때까지 말로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그 모르는 세계를. 얘가 뭔가. 근데 그것도
이름으로 그냥 설명을 해준 거지. 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도 할 수 있고. 보고 있는 걸로 지금 접속이 돼 있죠. 그죠? 접촉이. 해안국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해안국님을 이거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그 어떤 의식이 해안국님과 접속돼 있어서 해안국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안국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과 우리는 그렇게 접속돼 있어요. 지금 방석과 접속돼 있죠. 그 방석은 땅과 접속돼 있죠. 이 땅은 또 이 무한한 어떤 주변에 공기와 접속돼 있죠. 그 공기 내가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거에 접속돼 있죠. 이 공기가 내 몸을 살리니까 이 내 몸이 공기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무한한 것과 접속이 되어 있어서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만들어진 이 세계에서 이름을 붙여서 자꾸 지금 많은 것들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나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의식 안에서 성공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사랑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돈, 네. 이 땅, 내 땅, 저 땅, 네 땅. 이런 이렇게 경계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 지금 이완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핸드폰이 누구 거예요? 이완님 거죠? 당연히 저렇게 나오죠. 왜? 돈 주고 샀으니까. 예. 돈 주고 샀으니까, 그죠? 근데 돈 주고 사면 다 이완님 거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를 납치해서 팔았어. 그럼 그 사람 거 돼요, 걔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다가, 지금 핸드폰을 누가 훔쳐다가 이완이한테 팔았어. 근데 이완이가 돈 주고 샀어. 이완이 거 돼? 너무나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왜? 만들어진 세계가 그렇게 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해안국님을 누가 납치해가지고 뭐 우공이한테 팔았어. 그러면 우공 거 돼요? 사가 가지고 이름을 붙였어. 너는 이제 노예야. 내 거야.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얘는 지를 수첩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 이완이한테 나 네 거야 이렇게 한 적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행복님의 자녀분을 내 자식이다. 우리 부모님을 내 부모다 하는 것들이 다 그 세계라고요. 우리 가족이다. 그 세계라고요. 물건에는 하니까 조금 이해되시죠, 행복님? 근데 가족에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애들한테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어때요? 핏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핏줄이라는 것을 이 세계가 만들어줬잖아요. 그 핏줄이기 이전에, 돈 주고 산 이전에 것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하죠. 돈 주기 산 이전에 이제 우리 이완이는 이해력이 빨라서 바로 사부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약간 교통교통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안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돈 주기 사기 전에는 그 무엇인가를 어떤 기업이 가져다가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땅에 광물로 얘를 만들었다 쳐요. 그죠? 싱잉볼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져가기 전에 얘가 만들어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분이 만들어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우리 행공님께 아니잖아요. 행공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세계를 보느냐, 못 보느냐. 그 세계는 만들어지지 않은 세계고, 메모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 이 세계는 메모지라는 것에서부터 돈 주고 내 거, 이게 다 만들어진 세계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계만에 갇혀 있는, 만들어진 세계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행동하고,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공부는 나를 지금, 진짜 나를 얻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는 공부죠. 그걸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우리 이완이도 많이 편안해졌다고 하는데 많이 이완이 됐고, 회원공님도 그죠? 아우 옛날과는 진짜 옛날 삶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치면 막 아주 끔찍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살면 살수록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너무 지금 완전 새로운 나를 지금 만나가고 있는데,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만들어진 세계에서는 아무리 화려해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장과 같거든요. 근데 이 세계는 가면 갈수록 다이아몬드가 돼요. 가면 갈수록. 원래 다이아몬드였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다듬을수록 어떻게 다듬냐에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예. 우리가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깊이를 알 수 없고, 아유 뭐 만들어진 세계에서 이게 힘들어서 여기 왔는데, 아우 나는 왜 2달 됐는데 안 좋아져? 에이 2달 됐는데 왜 별로 다 안 좋아져요? 그것은 진짜 무슨 모래사장에서 모래사장이라고 그러나요? 모래바닥에서 진짜 티끌만한 먼지 하나 이렇게 느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세계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자꾸 하려고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떤 구조야, 이걸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자꾸 궁금해 들어가다 보면 환히 보이면 아웃이에요. 그냥 보이면 아웃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 봐라, 알아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혹시 질문 있나요? 들은 걸 좀 공부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서 좋을 거고, 그러면 제가 한번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에게 뭐 어떤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것도 그것도 남을 존중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다. 제가 그거를 듣고 그렇기도 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근데 또 뭐 약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도 되게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발끈하는 마음 같은 거. 근데 이게 진짜로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럴수록 계속 비춰보면서 괜찮아진다고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 자체도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제는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 이것까지는 갔는데 그래도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그것은 거슬리는 건 거슬리죠. 거슬리는 건 거슬리죠.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듯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 건 잘못이야. 예. 거슬리는 거에 대한 건 나의 아직 업식이나 에고가 있기 때문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슬리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든 표출을 하든 하고 나서 한 나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을 잘못됐다거나 뭔가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슬리는 것도 좀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꼈는데 예. 그거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되 네. 뒤에 일어나는 분별 예. 예.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불편해서 일어났으면 그 일어난 것을 그냥 그 사람한테 뭐 표현을 하든 화를 냈든 그럼 했으면 그것은 이제 거기서 끝났잖아요. 예. 그것이 뭐 또 내일도 가가지고 아, 그 사람 불편한데 어떻게 보지부터 아, 뭐 그 사람 나를 싫어할까? 아, 내가 좀 심하지 않았나부터 아이 뭐 저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할 만했어. 뭐 이런 어떤 스토리나 그런 해석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냥 박수 치듯이 그냥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들이 있어서 소리가 난 거지. 내가 없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소리 나고 만 걸로 끝났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걸 돌리죠. 그게 고통이잖아. 그래서 자주 설명을 하는 게, 아, 누가 이렇게 차로 끼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순간 내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 그러면은 거기서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돌리는 거야, 막. 아, 집에 가서까지 화나하는 거야. 공중도덕을 모른다느니, 뭐 어떤다느니, 저떤다느니, 뭐 이것은 이제 이 사회에서 뭔가 어떤 좀 편안한 흐름을 하게 하게끔 정한 룰이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상황에서 사고 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그죠? 뭔가에 이 사람 세계에서 못 받거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뭔가 좀 양보를 해달라고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 내가 양보 안 해주다 보니까, 아니면 내가 못 보다 보니까 그랬거나,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은 이 사람을 보내줬겠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막 그런 융통성 없이 내가 여길 가고 있었는데 저기 어디 끼어들어와, 뭔가 양보 안 하려고 하는 나가 있었거나 뭔가가 내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란 얘기죠. 자꾸 생각을 돌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 뭐 저가 분명히 거슬린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지 않아서 채여서 더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못 했거나 하면은 이제 그게 계속 돌아가는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막 이런 어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때 못했는데 이미 지금 지나갔으니까 패스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한번 해보면 좋죠. 하기까지는 이제 좀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아우, 뭐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잃을까, 아니면 뭐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볼까, 뭐 우리 애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 또한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안 한 거니까, 아, 그래, 그때 좀 내가 두려워서 안 했으니까 참 잘했어 하고, 그러는 이제 그 점점점 자기의 힘에 맞는 운용이 나오니까 좀 못한 것도 괜찮다,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두렵지만 나를 위해서 해봐야 되겠다. 뭐그 사람을 잃어도 날 위해서 했으면 나를 얻는 거잖아. 그럼 엄청나게 큰 좋음이잖아, 그죠? 그렇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죠? 다른 질문 없어요? 예. 얘기 들으면서는 궁금한 게 만들어지는 시기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개념일 수 있지만 그 속에
함으로써 만들어진 의식 또한 내가 볼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세계 것을 좀 녹여내는 데에는 이제 자신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이렇게 용기 내서 행동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만들어지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내가 좀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명상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죠. 명상을 하게 되면 계속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비우는 것밖에 없어요. 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도 또 몸의 느낌으로 돌아와서 비우고 하다 보면 이 몸의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살아나요. 느낌이 선명하게 살아나다 보면 그 선명하게 살아난 느낌이 이 선명함이 극에 달하면 없어져요. 선명하게 극에 달하면 없어져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 몸에 내가 매여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마치 우주로 뻥 이렇게 들어간 것과 같은 텅 빈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들어지지 않은 세계와 접속을 하려면 이제 명상이나 이제 호흡 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죠. 영상이 만들어진 세상이 만들어놓은 생각을 좀 내려놓는다 뭐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예전에 막 경험하고 많은 정보들, TV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들은 정보들, 뭐 내가 해야 할 일들, 뭐 걱정, 뭐 미래에 대한 뭐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은 사실이 아닌 지나간 거잖아요. 예, 지나간 거 붙잡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것들이잖아. 내 몸의 감각들, 호흡들, 예, 느낌들. 그러면 이제 자꾸 여기에 힘을 실어서 해주다 보면 생각이 연해지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는 이 느낌으로 잘 안 돌아왔거든. 사실적인 걸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힘이 세잖아요. 만들어진 생각이.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막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얼마나 돌아오기를 반복하냐는 거예요. 우리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서툴잖아요. 그 얼마나 반복하냐에 따라서 이 왼손이 오른손처럼 돼요. 그게 맞잖아, 그지? 예. 근데 이제 좀 서툴다고 자꾸 오른손을 쓰거나 해버리면 얘가 훈련할 몫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서툴겠죠. 오랫동안 서툴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 짜증나. 일도 더디고 막 뭐 잘 안 되니까 막 짜증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 해내고 하다 보면 그 더뎌서 짜증나는 것이 점점점 완화되잖아. 그러면 이제 두 손을 다 쓰면 오른손은 왼손 쓸 때 좀 쉴 수 있어서 얘는 이제 좀 편해지고 왼손은 약해져 있었단 말이야, 안 써서. 그런데 이제 쓰다 보니까 얘도 이제 근육에 힘이 생기고 튼튼해지면 두 손으로 얼마나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마치 양날개를 넣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생각이. 생각으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내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는, 올가매는 덫으로 쓰니까 생각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거지.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예. 이제 명상을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훈련을 자꾸 하보라고 한 게 맛을 들을 때까지 해보는 거죠.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